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SMR 관련된 건데요. 여기 110페이지에 자료도 있는데, ISMR이 혁신형 SMR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I가 이노베이션. 그런데 이거를 2035년까지 지어보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0년의 허가를 받고 설계 인간 28년에 받고 3년 후에 설계 인가를 받아보겠다. 그럼 지금 거의 다 개발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3년 만에 설계를 할 정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지금 사실 이게 시작한 게 21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기본 설계가 한 2년 걸렸고 지금 표준 설계가 지금 3년 정도 가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원전 산업계에서는 향후에 원전 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표준 설계, 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하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다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수요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필요하고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MR의 위험성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는 다른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한 1000분의 1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설비를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터빈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부분을 최대한 한쪽에 이렇게 다 몰아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 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면 수조 같은 데를 아예 담궈서 사고 나면 수조 위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그냥 수조 밑으로 바로 담그는 그런 좀 원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강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그 통상 형식의 원자로 예. 원자력 발전 시설 예. 이거보다는 1000배 정도는 안전해졌다. 예, 훨씬 안전 이제 수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배 위험성은 그렇다. 보통 한 200-300메가와트 정도의 소규모 원전이고 냉각 방식이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방사능 누출 위험성도 적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폭발 위험성도 낮다. 예. 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원리나 방식은 비밀이면 얘기하지 말고. 비밀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원전의 모든 원천 기술이 이제 거의 미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네. 최고 수출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MR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 그 기술 특허 관련이나 이런 쪽 그 법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노형을 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원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제가 좀 보충하면요. 지금 장관이 더 전문가예요. 3세대 SMR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3세대는 물로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SMR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와서 테라파워 뭐 한다는 거는 4세대 SMR인데요. 그거는 냉각 방식을 물로 하지 않고 다른 냉매를 써서 그 소듐이나 다른 냉매를 써서 하는 4세대 SMR도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회사들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제 설계나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3세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물로 건, 냉각한다고요? 네, 3세대 방식이고요. 4세대 방식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근데 방식을 하는 똑같은 경우도 있고 물로 냉각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술에 따라서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통으로 설계를 대략 한 17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로 작게 설계를 해서 한 4개 정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내에서 그 사고가 번지지 않게 설계하는 거고요. 그 세대 기준은 물을 쓰느냐 다른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용 연한이 예컨대 3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 이렇게 늘어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면 그 사용하는 핵 연료는 똑같은 거예요? 핵연료는 조금 지금 핵연료가 농축도가 올라가요? 농축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소형화할 수 있어요? 예, 꼭 그런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고? 어차피 추세가 조금 농축도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제가 문외한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은 그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맞아요?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진짜예요? 기본적으로는 사용 후 연료를 이제 재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가 이제 자체 없어지면서 거기서 필요한 핵심 플루토늄이나 네.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거기 뽑아내고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준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나 결국은 그쪽으로 처리해야 돼요. 부피가 그런데 뭐 플루토늄 뽑아내봐야 플루토늄 양이 얼마나 된다고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조금만 줄어든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아는 사람. 후자가 맞으십니다. 네? 원자력 실제로 환경공단,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네, 지금- 이사장 조성도 네. 원자력 안전위원장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줄어들잖아 이게. 다 틀려 지금 이게. 우리 어떤 게 진실이에요? 원장 왜 얘기를 좀 하고. 이 과학 네. 국가에서 이게 토론 안 해서 그래요. 담당- 설마 자기 주장만 해 이렇게. 담당 국장이 좀 얘기.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팩트를 당적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예, 저 방패물 관리 전담기관 원자력 환경공단 어디? 예. 네, 얘기해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재처리하면 그렇게 검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미 간에 지난 10년간 8천억을 들여서 재처리 연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명백히 나온 게 없고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예, 부분에 명백히 관해서. 이제 검증은 안 됐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 핵연료 100 중에 50%가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중수용 사용 핵연료가 50%나 됩니다. 그래서 중수로용은 재처리가 안 돼요. 예, 이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서 비용 투입만큼 그 재처리를 해서 효율 가치가 없어서 재처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중수로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대부분 경수로라면서요. 발전소는 지금 25개 중에서 22개가 경수령이고요. 그러니까. 무려 3개밖에 안 되는 중수로에서 사용 해결료 50%를 지금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애물단지가 보네. 그 쓰레기만 많이. 내.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감소됐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나라의 이 처분장 면적은 그렇게 줄을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재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미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부피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하면 재처리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건식 재처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서 건식 재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하는 것은 습식 재처리입니다. 네. 습식 재처리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에 IAEA라든지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세게 하고 있는 거고. 건식 재처리는 이제 초우라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플루토늄이 추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좀 안전하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건식 재처리에 있어서는 부피 감소라든지 무게 감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습식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아까 5분의 1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프랑스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습식 재처리는 플루토늄 추출을 안 하고 재처리하는 거다. 습식 재처리는 플루토늄이 나오는 재처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부피가 별로 안 줄어든다.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경수로 모형 같은. 얼마나? 5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진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아닙니다. 그 기후부 이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까 편 먹고 싸우기만 하지 진지한 토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게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원자력 발전 분야도 사실은 거의 이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치 의제가 돼버려가지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뭐 네 편 내 편을 왜 가려요?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발전소 안에 어디 쌓고 있다가 지금 넘칠 판이라면서요? 네, 지금 수조 안에 넘치고 있는데 별도로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뭐 관련 법은 통과가 됐다고는 하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쌓이는 사용 후 해결료를 대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엄청나게 쌓인다면서요? 1년에 얼마씩 나와요? 제가 말씀 1년에 780톤 정도 나옵니다. 780톤 1년에. 네. 어쨌든 가동하는 한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굳이 그런데 핵 재처리하는 게 별로 뭐 부피도 안 줄어들고 사용 후 해결료 보존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미국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런 걸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권한의 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거기에는 우라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예,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가치를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못 쓴다. 재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 맞아요? 그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장입니다. 여기는 정당이 있잖아. 저는 탈당 말해도 잘 안 믿어요. 탈당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안 믿어 문제는. 이게 사실 심각하다니까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우라늄의 농축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건 4에서 5% 농축된 것을 씁니다. 지금 저희가 논쟁을 하는 농축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 게 보통 민간 영역에서 쓰는 게 20%까지를 높이는 거고요. 원자탄을 만드는 건 그걸 90% 이상 높이는 게 원자탄이 되는 거고요. 농축의 농도를 20%까지 높이면 이제 한번 이제 원자로에 들어가면 그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4 내지 5%로 농축된 원자로를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대부분 다 소진한 상태로 소위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로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재처리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용 핵 연료. 잘 안 믿어진.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정당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그 일부 얘기로는 하여튼 이것도 논쟁이 있더라니까요. 쓸 여지가 있다. 이거 재처리하면 이걸 다시 쓸 수 있고 이것도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쓸데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주장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저기 당 없는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네, 지금 그동안에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입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분께서도 사용 해결료는 국가적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또 안 되잖아요, 얘기는. 네, 지금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재처리를 해도 재처리를 5%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95%는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만 해도 재처리해도 우리가 원하는 양의 이 사용 해결료를 쓸 수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조 원을 지금 재처리를 위해서 일본에서 150조를 들여서 일본 도카이에 해서 지금 2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처리를 재처리 공장을요. 그렇게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재처리해서 다시 연료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되더라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이 발생됐다면 그중에 5%만 해도 충분히 재처리해도 된다. 나머지 95%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될런지요? 예. 효용성이 있냐 없냐에 집중해 주세요. 딴 얘기 말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승철입니다. 당적은 없고 원자력을 공부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그럼. 중립적으로. 폐기물량이 줄어든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자로의 해결료를 뗄 때 우라늄은 235와 23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 5% 농축한다고 하는 것은 천연 우라늄 중에 235를 원래는 0.7%만 있습니다. 그거를 4% 정도로 농축을 합니다. 그러면 96%는 우라늄 238입니다. 그걸 3년, 4년 정도 때우고 나면 우라늄 235가 1% 정도 남고 3%는 핵 분열을 해서 고준위 폐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라늄 238 중에 0.5% 정도는 플루토늄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95.5% 정도는 우라늄 238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상태 그대로라도 그 핵분열을 한 3%의 물질이 방사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처리를 하게 돼서 그 고준위 폐기물 3%만 골라내면 그걸로 이제 유리고화해서 그것만 처분을 하면 그것만 되니까 10만 년 동안 관리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폐기물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물리적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양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재처리를 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재처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뭐 저준위 폐기물도 있고 다른 부수적인 폐기물도 생깁니다만 해결료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쓸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분리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238은 뭐 플루토늄은 어디다 뭐 쓰는 데가 있는지 다시 발전을 쓰는지 그건 딴 논의로 하고. 그건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 연료를 쓰거나 네. 아니면 핵무기를 만들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의 용도인데요. 그거는 핵무기는 뭐 논외로 치고 발전소에 쓸 계획 없이 플루토늄을 분리하게 되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요. 플루토늄을 분리해서 경수로에 쓰려고 하면 순수하게 우라늄만 넣어서 태우는 발전소보다 안전성이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일부 플루토늄을 발전용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예. 나머지 가지고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우라늄만 분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8로 여전히 238과 235가 변화해버렸기 있는 때문에 근데 연료를 그거를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238을 그렇게 이제 분리한 잠깐만. 상태로는 235가 238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35는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면 238이 된다고 하지 아닙니다. 우라늄 238은
플루토늄 239가 되고요. 아, 예. 우라늄 235는 분열하면서 세슘이라는 물질도 생기고 아이오다인도 생기고 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물질로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폐기물이 됩니다. 그럼 그건 재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물로서 10만 년 이상 관리하고요. 10만. 태워지고 나서 남아 있는 우라늄을 재활용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별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은 일단 이 정도 할게요.